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남북 간 리스크까지 5월의 주식시장은 대응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오르면서 코스피는 1620선까지 일단은 회복을 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어떤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 남유럽발 위기라든지 북한발 리스크 완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한 번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떤 전략들을 짜보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 코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 후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스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스들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여유투자의 전도사시죠. 거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620선까지 회복이 됐는데요. 오늘 장 흐름부터 분석을 부탁드리죠. 예.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같은 시장을 이제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강하게 폭등으로 이제 마감을 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도 이제 강하게 시초가를 높이면서 이제 갭으로 출발이 됐었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이 최근 들어서 참 중국의 입김이 커졌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서 미국 시장이 10,000포인트를 하회했던 이유도 중국 측에서 유로채에 대한 매도를 하겠고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매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일단 잠깐 표명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 경기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10,000포인트 밑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죠. 이틀 전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중국이 유로채에 대한 매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사겠다라는 그 발표와 함께 또 유럽 시장 안에서도 유로화가 다시 한번 이제 또 강세를 보이면서 이미 시장 안에서는 다시 투자 주체들의 강한 또 주식시장 안에 또 베팅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하나의 또 변수로 떠오르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요일 날 급락 이후로 저점을 찍은 이후로 기술적으로도 강하게 오늘 또 반등을 하면서 1630포인트대까지도 기록을 했었었는데요. 장 이제 중반부에 여전히 이번 주에 이슈가 북한이 또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좀 이슈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진위 여부를 떠나서 루머였죠. 단순히 루머였는데 동해안 쪽에서 북한 측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좀 터무니없는 또 정확히 구체화되지도 않았던 그 루머가 잠깐 시장에 떠돌면서 시장이 또 동요가 일어났었고요. 선물 지수와 함께 현물 역시도 잠깐 강하게 플러스로 유지를 하다가 빠졌다라는 그 상황. 여전히 지금 시장 상황은 북한이라는 지금 변수에 초점이 좀 맞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마지막에 동시효과 때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간만에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좀 불안했던 부분이 이런 점이었거든요. 개인들이 오늘 너무 많이 베팅을 했다. 하지만 그 루머와 함께 개인들의 이제 매수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골고루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도 매도 폭을 줄였었고요. 그리고 그 기관 쪽에서도 많이 또 베팅을 하면서 꾸준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잇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국내 시장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길게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하이리츠 안에서도 그 회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최근 들어서 계속 저점을 찍고 지금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 정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 안에서 지금 대응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지금 담겨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은 그게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을 확인을 했다. 좀 멀리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인위적으로 이런 악재를 통해서 나온 재료로 인해서 찍은 기술적인 저점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다시 한번 이전에 폭락하기 이전의 수준까지 다시 한번 끌어올렸다라는 것 자체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좀 대내적인 부분을 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북한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환율 시장이 그쵸 원달러 환율이 계속 들쭉날쭉하고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베팅을 못 하고 있고 환율 시장에 계속 초점이 맞춰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외 쪽을 잠깐 좀 보자면. 중국의 또 입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입김에 따라서 또 유로화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지금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함께 지금 맞물려서 좀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좀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신 있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이 됐고요. 여러분들께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일단 두 가지 사항으로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솔직히 1600포인트는 중요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번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다시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의 10,000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중심축에 있죠. 1만 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것은 일단 시장 안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경제 투자 주체들이 뭔가 있다라고 심리적으로 이거는 안 좋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이제 급반등을 해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일단 1만 포인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깨지더라도 바로바로 회복이 된다라면요,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1만 포인트 유지를 한다라면서 간다라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북한의 지금 영향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선거와 관련돼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이 또 지방선거일이 있는데,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부분과 그리고 언론적인 플레이가 함께 나와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제가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은 그 선거를 끝난 다음에도 우리 시장이 계속 흔들린다라면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그림 역시도 여기서 더 깨져버리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있는 시장은 악재는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겠죠. 제가 기술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차트 코스피 시장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제가 자주 보는 30분봉 차트를 보면 오히려 중간에 악재가 나옴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 전반적인 평균선이 지금 상향으로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간만에 이 20분 평균선을 돌파를 해준 상황이라면 참 좋고요. 지금 꾸준히 오늘과 같은 이제 기술적인 결함을 오히려 이런 악재가 잠깐 루머가 잠깐 돌면서 메워졌던 상황, 그리고 다시 이전에 있었던 오늘 장중에 내내 유지했던 박스권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면서 1620포인트 위로 일단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은 예전과 같이 쉽게 당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심리가 충분히 이 기술적인 안에도 지금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벌써 이제 6월입니다. 6월이라면 이제 2분기 막바지죠. 그렇다면 2분기 실적, 이제 어닝 시즌도 곧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자, 최근에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많은 분들께서 대형 IT주와 자동차주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거에 앞서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실적 장세입니다. 참고로 금융 장세랑 다르게 실적 장세는 좀 더 많이 오래오래 길게 끌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역시도 실적주들 위주로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이 일단 좋다라는 것은 1분기 역시도 뒷받침이 되었던
뭐 IT 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뭐 자동차주들도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실적이 좀 1분기 때 좀 좋고 좀 뒷받침되고 올해 역시 성장성이 좀 가미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압축해서 보신다라면 흘러내릴 때마다 조정 때마다 분할해서 매수하신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좀 끌고 가신다라면 충분히 뭐 여유 있게 좋은 또 수확도 좀 거두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상님께서는 대내외적인 불안 심리는 여전하지만 일단은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실적과 성장성이 가미가 된 그런 종목들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노려보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증권 방송에서 최고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리츠의 독립선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선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예. 1757포인트의 고점으로부터 해서 1532포인트까지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의 흐름이 가격 조정 장세를 좀 이어갔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저점권의 영역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격 조정 장세가 연출이 좀 될 때는 우리가 아주 관심으로 가져야 될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락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을 이끌었었던 이제 선도주와 주도 종목군이 가격 조정이 들어온 그 싼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장에서 가장 또 앞서서 선도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IT에 있어서 LG 이노텍을 빼놓을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화요일 날 5월 25일 날 14만 원 선에서 이제 LG 이노텍이 이만큼 또 저가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14만 원대 이제 LG 이노텍을 이제 매수를 하게 됐고요. LG 이노텍은 기본적으로 이제 IT에 있어서의 가장 이제 선도 종목군이기도 하면서 이제 LED 쪽에 있어서 뭐 발광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6% 정도의 증가를 가져왔고요. 또한 영업이익 자체는 전분기 대비해서 56%의 증가가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조정 장세 속에서 역시나 이제 가장 저점권에서 우리가 낙폭과대주를 노린다면 역시 선도주가 가격 조정을 통해서 가격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된 종목을 노리는 것이 맞을 텐데요. 이제 오늘 17만 원대 위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을 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LG노텍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탄력도가 좀 둔화될 시점은 좀 됐다라는 판단하에서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고수익을 좀 거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려와 준다면 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도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LG 이노텍의 기본적인 가치는 20만 원 정도 선 이상으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LG 이노텍으로 한 22%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또 싸게 살 수 있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예. 제가 이제 대박클럽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군인데요. 그만큼 더 싼 가격권으로 저가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대박클럽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역시나 이제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JMI라고 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JMI 같은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JMI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자회사로 있는 이제 정문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정문전자는 삼성전자에 LED와 LCD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만 삼성전자에 1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문전자의 이러한 매출에 따른 순이익의 급증이 결국 모의사로 이제 JMI에 있어서의 순이익에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문전자하고 JMI의 순이익이 대략 한 2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JMI의 시가총액은 1,100억대까지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비교해도 기본적으로 퍼가 한 4.5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정말 터무니없는 저평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이제 IFRS라고 해서
통해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연결 재무제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문전자의 순이익이 JMI의 순이익으로 그대로 잡히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JMI의 순이익 250억이라고 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 1,100억대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저평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가격 대비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아서 주가 자체가 이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은 더욱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도 저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정도 올라온 만큼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3,500원 선 정도의 매수에 대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JMI의 적정한 주가 가치는 대략 5,600원 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3,500원 순이라고 봤을 때 대략 2,000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그 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4,700원 정도의 저항값이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올해 안에 JMI의 경우에는 5,600원의 적정 주가를 찾아가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 대비해서 60% 정도의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있는데요. 충분히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PER이 4.5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JMI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독립선언님, 손절가는 얼마나 잡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저점으로부터 올라온 가격으로 본다면 현재 이제 JMI 같은 경우에는 3,100원 선의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온 흐름이 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3,200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이번 1,532포인트 이탈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향후의 시장 자체가 전망을 기본적으로 함에 있어서 좀 더디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이미 이제 저점 대비 100포인트 상승 이후에 그 이후의 장세는 좀 더딘 상승이 좀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3,200원 선 정도 이하로 이탈 내기는 좀 어렵다. 따라서 그런 예상이 틀려져 갈 때 기본적으로 그 매수의 근거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3,200원 선 정도는 지켜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JMI에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절 가격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 않는 3,200원을 설정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오늘 JMI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선언님,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독립선언님께서 LG 이노텍으로 22% 정도의 수익을 거두셨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켓앤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 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 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 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 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퀴즈 내용은요. 하락 집계형은 상승장에서 2개 이상의 이것이 연속적으로 고가가 일치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2번 캔들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오늘도 역시 저희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상님, 네, 예,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그동안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진정한 여유 투자란 이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침해가 반드시 좀 따라주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침해를 위해서라면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가치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담아야 된다, 포트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간에서는 제가 그렇다면 가치 있는 기업이란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을지와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 있는 기업 찾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가치주를 찾는다는 것이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거상님께서는 평소에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기업들이겠죠. 예. 일단 먼저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그럼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정말 가치 있는 기업. 물론 지금 이 시간은 짧습니다. 단순히 가치라는 걸 파헤치려면 끝도 없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확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가치 있는 기업. 자, 제가 오늘 압축해서 가지고 온 가치 있는 기업의 종류는 크게 한 4가지로 좀 압축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더 많이 있고요. 다음 시간 통해서도 제가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가치 있는 기업은 바로 이제 브랜드.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브랜드. 잠시만요. 자, 브랜드 가치가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게 바로 그 미키마우스를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그라미 3개만 가지고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미키마우스의 이런 티셔츠를 입고 싶어하고, 똑같은 티셔츠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최근 들어서 스포츠 마케팅을 또 많이들 하는데, 자, 그런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시장에 여러분들도 유통마켓에 갔을 때, 자, 상표를 주로 많이 볼 겁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캔이 있다. 참치 캔이 있다. 참치 캔이 있는데 잘 몰라요. 다른 해외에서 수입한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우리가 좀 들었던 많이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좀 시장 점유 1위인 바로 동원 참치 캔 잘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다들 알 겁니다. 캔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제가 캔을 또 비유를 드리는 건 정말 극히한 일부에 불과하고요. 가전제품을 사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주변에서 혼수를 장만할 때도 어디 거 샀어? 부터 물어보죠. 그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자, 똑같다라면 가격이 높더라도, 그쵸? 똑같은 에어컨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대형 전자제품, 가전제품 마켓에 가보면 에어컨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봤을 때는 똑같은데, 크기도 똑같고 기능도 비싼 것 같은데, 정작 뭔가 또 브랜드 이름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제조사 마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는 이 에어컨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이 에어컨은 50만 원이다. 자, 단순히 예전처럼 싸다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여기서 만든 기업은 잘 모르겠는데, 중소기업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딱 봤는데 삼성이에요. 삼성 브랜드 로고들 다 아시죠? 파란색. 그쵸? 파란색 이 로고. 삼성 그냥 띡 써있는데 이게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축구 대표팀, 해외 축구 대표팀에도 스폰서 계약을 해서 또 그 팀이 또 우승을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또 어마어마한 광고 효과를 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런 거 봤을 때 많은 소비자들이 50만 원이라는 벌써 2배,
에어컨을 두 대를 살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거를 사면 굳이 삼성 거를 고집하는 이유.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브랜드 가치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의 예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시장에 가셔서 아이들이 많이 찾는 과자, 심지어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갖고 노는 장난감 등등등. 또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화장품, 우리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러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브랜드라는 이 파워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똑같이 생산을 했는데 그 이상의 다른 데보다 50만 원이라는 대당 그 이상의 가치를 지금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대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부가. 말 그대로 브랜드 파워는 바로 고부가 사업과 연결이 된다. 지난번에도 미키마우스를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고부가 사업의 하나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티셔츠 하나에 찍어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 사 입고 마는 거죠. 하지만 디즈니사에 이 티셔츠를 만든 기업은 매년 꾸준히 로열티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미키마우스 하나 만들어냈는데 편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구조. 이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투자를 정말 내가 하고 있다라면 저도 은근히 직업병이 많이 있거든요. 뭐 주말에도 그렇고 대형 유통마켓에 가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뭐 추천드렸던 뭐 대륙제관이라든지 부탄가스를 보게 돼요. 쓰지는 않는데. 그런 좀 직업병 같은 부분이 잘 팔리고 있나? 가격적인 우위는 있나? 그 안에서도 이제 시작됐다라면. 자,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라면 브랜드 가치가 인지도가 너무 높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를 한번 보세요. 이미 많이 떠 있죠. 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뭐냐면 단순히 이미 다 올라가 있는 기업들보다는 뭐 라디오 방송이 됐든지 잘 모르는 기업들이지만 우리가 코스닥 기업에서 얼핏 들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는. 자, 이건 뭘 의미하죠? 기업 안에서 자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에. 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브랜드에 이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하는데 이걸 뭘 의미하죠? 기업이? 우리 회사는 정말 자신 있고 우리 기업의 마스코트를 뭔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으니까 우리 회사 봐달라.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 꾸준히 광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도 얼핏 라디오를 어제 들었었는데 뭐 LMS인가 그 코스닥 기업에서 잠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 코스닥 기업들이 종종 라디오 광고에 계속 조금씩 그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브랜드를 현재 만들기 위해서 자기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현재 벌리고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라는 거겠죠. 단순히 이게 자신이 없이 그냥 광고만 냈다라면 이거는 사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고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를 봐달라.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보다도 좀 중소형 주들 중에서도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항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브랜드 그 제고를 위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종목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자, 성장성은 기업은 처음에 시작을 하죠. 도입기를 통해서. 그죠? 다음에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고 꾸준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미미하죠. 투자를 하고 기업이 시작이 됐는데 미미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어느 순간 성숙기에 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재무제표는 빼놓을 수 없다. 가치를 보시려면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그죠? 영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듯이 가치 투자를 좀 하시려면 재무제표
직접 자세히 못 보시더라도 기본적인 용어만은 그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어렵지 않죠? 많이 들으시죠? 어닝 시즌만 되더라도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얼마고 뭐 잠시만요. 좀 잠깐 지우면서 좀 계속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척도인데 많은 분들이 재무제표를 모르시는 분들은 순이익만 보세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이거 호재야. 사죠. 순이익은 제일 나중입니다. 제일 나중이에요. 흐름들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일단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셔야 될 사항들은 그 기업이 영업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물건을 만들고 팔고 매출이 들어왔는데 진짜 실질적인 현금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음을 발행했는지 매출채권 그렇죠?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께 너무 좀 따분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기업들 중에서도 종목들을 선별하시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매출액이 단순히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좋은 건 아니겠죠. 뭐가 빠지고 뭐가 빠집니다. 제가 또 뭐 그런 자세한 사항들은 좀 졸리니까 그죠? 좀 뺄게요.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매출액 다음으로 많이 듣는 게 뭐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바로 성장성이 이 안에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면 매출액의 증가폭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뭐 원가 빠지고 못 빠졌는데 남는 장사를 못 해요. 바로 영업이익은 수익성이다. 깔끔하죠? 이 두 가지 사항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단기 순이익 뭐 이런 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가장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예전 방식이에요. 그런 거는. 순이익이 뭐 얼마가 됐고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여기 이번 사항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매출액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지 함께 덩달아 올라간다면 이 기업은 거의 성장을 하고 있다. 손실을 보더라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자 마지막으로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사항은 자 시장 점유율이 높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자, 뭘 의미하죠? 자, 예전과 같이 예전에 뭐 소위 파이라는 걸 많이 빗대죠. 자, 파이를 많이 빗대는데 이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만드는 그 제과 업체들이다. 안에서 열심히들 싸우죠. 하지만 이 회사는 점점점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면서 이 안에 전체 있는 파이를 다 독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출이 그만큼 같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독과점 형태가 된다면 그것만큼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시간 관계상 하나 더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사항은 뭐 특별히 판사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보는 바로 종목을 볼 때 가장 이 기업의 이 부분을 봅니다. 바로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율. 정말 내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면 많이 갖고 있겠죠. 많이 갖고 있고 뭐 유통시킬 물량은 적당하게 유통을 시키면서 자사주도 매입도 해주고 어느 정도 회사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가치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분들은 그만큼 꾸준히 경영진들이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오늘 뭐 방송을 들으셨다라면 참고를 하시면서 가치주들 선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가치 있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기업을 봐라 하셨습니다. 이미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라라고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가를 확인해 봐야겠고요. 네 번째,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율이
높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항상 기억하신다면 꼭 성공 투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상님과 함께 가치 있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돌발 퀴즈 문제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가치 있는 기업은 이것이 높은 기업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장 점유율, 2번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먼저 거상님께서 그동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동원 F&B부터 보겠습니다. 거상님의 장기 투자 종목인데요. 들고 가고 계신 건지요? 예, 그 동원 F&B는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가 이 서울경제TV 대박클럽에 출연을 하는 한 계속 포트 안에 담겨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그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뭐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충분히 이제 발돋움을 했고, 뭐 단순히 참치만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고르게 뭐 홍삼 제품도 그렇고, 유제품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꾸준히 1분기 실적 역시도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작년도에 약 300억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벌써 1분기에만 하더라도 예, 1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2분기, 3분기, 4분기 역시 지금 실적 관련돼서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동원 F&B는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 주가는 일단 한 62,000원 목표가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한 26거래일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 시세마다 계속 흔들리더라도 그만큼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선취매가 제대로 공략이 된 종목인 만큼 현재 지금 한 14%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시장이 아무리 깨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종목들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 뭐 코스닥 종목들은 많이 들쭉날쭉했죠. 뭐 신용 물량도 그랬고 미수 물량도 그랬고 하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히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고점에 대한 갱신을 할 것이라고 참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중은 한 20% 정도 담겨 있고요. 여전히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3,300원으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1%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동원 F&B는 정말 길게 들고 가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목표가를 62,000원 주셨습니다. 보유 중이시고요. 수익률 한 14% 정도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 갖고 계신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떤가요? 예, 연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특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난 출연할 때도 이 종목은 좀 끼가 있다. 뭐 신용 물량도 없지 않아 있고 빠질 때 좀 크게 빠지고 오를 때 강하게 반등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끌고 가겠다. 계속 보유하면서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 그 이번에 악재로 인해 가지고 크게 한번 눌렸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하락할 때는 크게 탄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로.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좀 괜찮은 부분이 신용 물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 8%대에서 한 6%대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시 좀 빠질 때 이후로 저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다른 지금 현재 그 공급처가
바로 삼성전자인 만큼 크게 앞으로도 2분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도 마찬가지고 올해 그리고 아까 전화통화로 독립선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되면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이 되는데 자회사 북한에 죄송합니다. 그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들 역시도 실적이 정말 괜찮거든요.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 있는 가격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2차 매수를 통해서 현재 지금 매수가가 5,490원으로 평균 매수가가 일단 잡혀 있고요. 참고로 목표가는 무조건 이 종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6,000원대 이상의 회복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한 11거래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한 10% 정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은 최근에 좀 많이 좀 빠졌던 부분 때문에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희정보통신을 추가적으로 2차적인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5,490원 정도로 낮아진 상태고 현 구간도 역시 매수로 볼 수 있겠다. 6,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 시간에 포트에 편입하셨던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세보 MEC와 컴투스가 있었는데요. 설비업체 세보 EMC부터 살펴볼까요? 예. 세보 MEC도 뭐 최근의 흐름이 물론 이게 지수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좀 배고프다 이런 좀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지수 반등을 위해서 잡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 역시도 좀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면서 꾸준히 그 이상의 적정 주가를 찾아갈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라가고 있는 첫 번째 만들어진 시세 분출에서 오히려 살짝 빠져줄 때 일단 공략을 했거든요. 아래로 빠질 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 이상의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매수가가 4,400원 정도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00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연희정보통신과 마찬가지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BYC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하는 굵직한 기업들이거든요. 전혀 돈을 뗄 염려가 없는 그만큼 현금으로 흐름도 역시 좋아지고 기업에서는 여전히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올해 역시도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속 들고 갈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전히 지금 계속 보유를 해 가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재 추세 잘 지금 살아있는 만큼 계속 보유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세보 MEC에 이어서 컴투스도 있으셨는데요. 컴투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컴투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다가 조금씩 좀 팔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좀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금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부가 사업 역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바일 게임뿐만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1위였던 업체가 온라인 게임 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무모하게 도전을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 게임 안에서도 골프스타와 같은 이제 처음 천여작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만큼 이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안에서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오히려 지수를 통해서 눌렸을 때가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참고로 16,800원이고요. 목표는 안 되더라도 최소 18,000원 이상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역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 5거래일 정도 됐죠. 수익은 현재 한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거상님의 포트 종목들, 보유 전략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고 생각하고 계신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리라, 그런 좀 주변에서 좀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한국전자금융이라는 기업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아시겠지만 ATM 관리 사업과 그리고 CD밴 사업, 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있는 그 사업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넓혀갈 수 있고 또 보안이 많이 중요시 되고 있는 만큼 한국전자금융이 앞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도는 충분히 독과점 형태의 구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추천을 드렸고요. 오히려 그 1차적인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가가 일단은 오히려 빠졌을 때 오늘 이제 그 매수 추천을 했고요. 3,010원 정도. 근데 오늘 좀 저점에 이제 끝났네요. 하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시세에서 한번 눌렸다라는 게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 종목은 3,400원 정도, 최소한
10% 이상의 수익을 좀 목표 수익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손절가를 좀 대응을 하자면 그래도 이제 원하는 그림대로 안 그려진다라면 중장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손절을 합니다. 손절가는 일단 2,88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은 한 10% 정도 소량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이 아닌 만큼 소량 정도로 해서 접근하신다라면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전자금융까지 거상님께서 포트에 편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향후에 거상님 다시 한번 모시고 들고 계신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예, 저는 사무 EMC를 네.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요새 실적이 좋다 그래서 사가지고 많이 갖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는 어떤지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래서요. 예, 많이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2,400원에요. 예. 6,000주 매수를 해가지고 있어요. 사무 EMC를 2,400원에 매수하셨다면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예. 6,000주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하시는 주식에서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한 60%는 돼요. 이게 많이 갖고 예, 있어요. 꽤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예. 장기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네네. 예, 거상님과 함께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예, 거상님. 예. 사무 EMC는 참고로 반도체 클린룸 제조 전문 업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 MEC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타 설비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건설 관련된 내장재도 만들고 있고요. 사무 EM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았는데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함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4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고점에 잡으셔서 좀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업적인 가치로 좀 접근을 하자면 참고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도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걸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종목이 저는 일단 올해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올해 시장을 주도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역시도 CB 이제 해외 CB에 대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하겠다. 설비 투자를 위한 부분이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공장이 풀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우리나라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반도체 관련된 주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수익성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참고로 작년에 1,210억 원에서 매출을 냈고요. 1,210억 원, 영업이익이 13억 원. 냈는데 벌써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400억 정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30억 정도 그리고 부채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서 수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기사 계속 재려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좀 고점에서 잡으시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저점인 만큼 좀 잘 이겨내셨어요. 일단은 보유를 해 가시면서 최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안 가더라도 3,000원대에 대한 노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주성엔지를 비롯해서 관련된 그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 가시면서 다만 좀 비중이 좀 많이 좀 큽니다. 최소한 30% 정도로 좀 줄이시면서 나머지 70%는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저점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가치주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상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상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가치 있는 기업은 이것이 높은 기업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시장 점유율, 2번 콜레스테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